멜라니 미안해요. 이번 달에도 돈이 부족해요. 코디네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는 일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 세부 사항도 모르고 돈도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새 옷은 정말 코디가 자기가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만 코디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항상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멜라니 어쩌면 당신 코디에게 너무 관대해서 미안해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코디 부인 샬롯은 소심한 사람이라 늘 반복해서 그러는데 이럴 땐 미안해요 너무 가혹하게 대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올해 63세가 되는 멜러니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심각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절에는 육아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타입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랬고 저는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은 없었지만 고집스럽고 집중하는 성격이 꽤 마음에 들어서 남편이 퇴직할 즈음에는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고 살았다. 코디는 이미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여행하며 늙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10년 전이다. 직장에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디는 이미 25세였고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잃었습니다. 3년 후 코디는 결혼하고 싶다며 샬롯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항상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는지 궁금했지만 아버지처럼 완고한 코디에게는 조용히 따라갈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았고 무엇보다 코디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결혼에 결코 반대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의 자리로 이사했습니다. 동거하자고 하는데 아들 와이프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살기 싫어서 지금은 꽤 자유롭게 혼자 살고 있어요. 코디가 어렸을 때 정규직을 퇴직했지만 코디가 어릴 때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고 내 또래도 있고 가끔 함께 여행을 즐긴다는 것을 꽤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디의 30번째 생일에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고 우리는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계속 안정된 생활이 거의 보장된 그 당시에는 1살 된 아들이 있고 샬롯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확신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샬롯도 걱정이 될 것 같아서 반대했습니다. 시작 샤얼러트, 당신이 반대한다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에게서 받은 불분명한 반응은 전혀 없었어요. 아마도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싫어했지만 코디를 반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코디와 얘기를 해야 했어요. 나 자신은 왜 그렇게 형편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가족이 곧 또 다른 아기를 낳게 되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요? 나는 이것을 냉정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샬롯도 내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의 부모입니다. 제 아들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책임질 거예요.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불필요하게 샬롯이 너무 소심해서 당신에게 맞서서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코디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의사소통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고맙게도 샬롯 아직도 가끔 저에게 연락해 제 손주들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녀를 통해 그들의 성장을 알게 되어 감사하지만 코디가 사업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후에 차어가 저에게 전화하여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한테는 코디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정규직으로 돌아가라고 말할게.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러면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모해질 수도 있어. 그는 자존심이 꽤 높아서 내가 이 사실을 당신에게 말한 것을 그가 알게 되면 하지만 이제 뭐 하실 건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실 수 없나 싶었는데 샬롯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 중이었고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각한 상황을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화가 나기도 했어요. 코디에게 당장 전화해서 불평하고 싶었지만 만약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와 샬롯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지만 비밀리에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샬롯이 나에게 전화해서 모유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 분유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울면서 밀은 반복적으로 코디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지 거의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저축한 돈도 있고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 펜을 쏟고 있어서 그들을 돕는 일이 없습니다.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코디는 이제 35세입니다. 아들 2명을 둔 성인입니다. 영원히 부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은퇴 자금이 계속해서 그들을 돕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내 생활 상황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코디만 샬럿과 손주들이 방문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오래 머물지 않는다. 금전 문제로 우리의 절제된 관계가 악화될까 봐 주저하며 며칠을 고민하며 보냈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샬롯, 예상대로 마침내 코디와 맞설 수 있도록 다시 연락할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샤워러트 멜러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속 물어봐서 정말 죄송하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부모님에게 말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들은 분명히 나에게 이혼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멜라니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남겨둘 생각이 없습니다. 각오를 다해 코디라고 불렀어. 코디 좀 그만 좀 해줄래?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줘. 나 한계에 다다랐어. 총 6만 달러 도와줬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장난하는 거야?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은 저였어요. 매달 신뢰합니다. 샬럿이 당신에게 돈을 보내요.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 우리에게 애원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코디의 말에 당황했어요. 그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였지. 아니, 난 코디가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처럼 잘못에 솔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회사의 성공을 미화할지라도 나에게 돈을 보낸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힘들지만 샬롯은 당신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매달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디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동안 나에게 돈을 보냈다고 믿었고 나는 이 모든 와중에 코디를 돕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샬롯이었습니다. 샬롯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돈 때문에 코디와 나를 속이는 온화한 태도였을까? 나는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아마도 코디는 뭔가 미스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샬롯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해 그녀는 우리 집에 나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해했다. 멜란이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내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다. 그녀의 옷은 찢어졌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 코디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은 끔찍했지만 그 사람이 빨리 들어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샬롯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진정되자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어제 코디가 집에 왔을 때 그는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 마세요. 그는 상황을 더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코디는 돈을 보냈다고 나를 속였지만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샬롯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술에 취해 잠을 잤습니다. 그는 분노에 폭발하여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샬롯이 그녀의 다이젤 상태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로 왔습니다. 나는 몹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코디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거나 오히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냥 무시할 수 없었어. 샬롯은 계속 울면서 그녀를 바라보며 어깨를 떨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당황할 때가 아니었어. 샬롯,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결국 그런 끔찍한 처우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혼할 거예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부모님 집에는 이미 제 남동생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어요. 빌릴 수 있을까요? 약간의 돈은 일이 해결되면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코디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마구간이 생기면 바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생활 상황을 이해하러 갈게요. 내 아들이 부모로서 이런 일을 했다면 샬럿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내 의무였습니다.
그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겠습니다. 돈 좀 인출하려면 여기서 기다려줄래? 응. 샬럿이랑 집에서 나가서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1시간 뒤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샤롯 때는 여전히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떠날 때처럼요.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경찰에 먼저 가보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자. 그런 다음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코디가 체포됩니다. 그가 범죄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인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식이야. 난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샬롯이 또 눈물을 펑펑 흘렸어. 정말 많이 울어. 맙소사 화장이 번지는 것 같아. 아마도 울음으로 인해 고치고 싶어. 샬롯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무시하는 걸 도와줄게. 복도에서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자가자. 무의식적으로 외쳤다. 무거운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샬롯 온몸에 물을 뿌렸다. 뭐 하는 거야? 샬롯은 완전 당황해서 눈을 빠르게 깜박이며 나를 올려다봤다. 내 어린 시절 샬롯은 내 말에 당황했다. 샬롯은 당황했다. 시엘이 자신의 거짓말에 확실히 사로잡혔고 코디가 들어왔다. 코디가 여기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나봐. 샬롯은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아.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왜 너 여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봐봐 멜라니가 한 짓은 욕이야. 샬롯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분명히 내가 그녀를 잘못 판단했어. 난 내 순진함이 어디서 그랬는지 부끄러웠어. 우리가 준 돈 다 가버렸다고 말했잖아.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척은 그만둬. 아이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샬롯의 디파이언스는 훌륭했고 코디는 그녀가 시도한 명품 핸드백을 들고 그녀와 마주했다. 뺏으려고. 그래서 이게 뭐야? 코디가 샬롯 앞에 명품 핸드백을 내밀었는데 샬롯 앞에서 낚아채려는 그녀의 반응은 왜 내 물건을 가져가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친 듯이 가방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과 코디는 나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욕심에 놀랐습니다. 샤워러트는 내가 전화한 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코디는 나에게서 6만 달러, 코디에게서 33만 달러를 사용하여 지출을 조사했습니다. 집 주변에서 총 10만 달러에 가까운 사치품이 드러났습니다. 브랜즈즈에 관심이 없는 코디조차도 그 품목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치품 몇 개를 여기로 가져와 놀랐습니다. 샬롯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멍은 잘 아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대형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셨고 뷰티 컨설턴트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쇼핑몰에 계십니다. 화장품 카운터는 메이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식품 카운터가 아닌 화장품 카운터의 멜런이 60세가 넘은 사람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샤워러트는 우리가 그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 결코 논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를 위한 공간 메이크업과 천연 피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샬롯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직관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색상이 약간 부었고 내가 만졌을 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부상이 은행을 방문한 척하면서 가짜라고 확신했습니다. 코디에게 연락했는데 그는 어젯밤에 샬롯이 그녀의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돈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샬롯 그건 내 오해이고 듣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디가 그녀에게 맞서려고 했지만 샬롯은 그 주제를 피하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오늘 아침 아이들 앞에서 말다툼을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데려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성공할 뻔했다는 샬롯이 무슨 말인지 내뱉었다. 코디가 대기업에서 좋은 돈을 벌기 위해 코디와 결혼했다고 고백한 것이 유일한 동기였다. 나는 그와 함께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던 코디가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고 코디가 사업 시작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대부분 만족스러워하며 CEO의 아내가 되는 것이 실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시작되고 중단된 후에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계획이었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씩 계획을 계속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샬롯의 계획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몰랐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기꺼이 그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코디와 나는 그의 사업에 관해 말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코디의 사업이 개선되어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그녀는 코디에게 샬롯의 영향을 받은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자랑스럽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걱정 코디는 돈을 주기로 했고 나와 코디가 순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충격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상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하면 근육이 떨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여자 때문에 짜증난다. 국세청 사기보다 더 짜증나는 코디와 마주한 샬럿은 오늘 아이들을 보낸 후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 가짜 상처에 화장을 하고 옷을 찢었다. 종을 울려 나에게서 돈을 빼앗고 도망치려는 마지막 시도를 계획하는 것은 분명히 행동이었고 지금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그녀를 조롱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혼 휴가를 생각하면서 코디는 화가 나서 몸을 떨며 샬롯을 데리고 나가면서 우리를 두드렸다. 문이 울부짖었지만 우리는 그녀를 즐겁게 해준 그녀의 어리석은 기분을 무시했고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합의 안에서 서로 마주했을 때 나는 무거운 광경을 공유했고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코디가 더 빨리 깨달아 알렸을 것입니다. 차오의 부모는 그녀의 행동과 그의 이혼 욕구에 대해 모든 것을 모르고 사과하고 샤얼러트가 오용된 자금을 상환하도록 동의하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샤얼러트는 이제 부모님 근처의 겸손한 아파트에서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제공하는 그녀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화해를 위해 코디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지만 코디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놀랍게도 손자들은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